자, 리액트 첫 번째 시간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액트 첫 번째 시간인 만큼 리액트 개요, 리액트가 과연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의 차이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액트 프로젝트를 설치하는 방법 및 구조에 관련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SPA라고도 불려지는 리액트 특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액트란 무엇인가? 자, 리액트는 뭐냐면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중 하나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능 중 하나라는 거예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해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말이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주목하시면 좋은 키워드는 뭐가 있냐면요, 여기 첫 번째 라이브러리라는 키워드와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는 키워드, 이 두 가지를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적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이브러리라는 키워드. 자, 인터넷에 리액트라고 검색해 보시면 뭐 리액트는 라이브러리다, 리액트는 프레임워크다 라는 말이 많을 텐데요. 자, 그럼 라이브러리는 뭐고 프레임워크는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이브러리가 뭐냐면요, 우리 집을 만들라고 합시다. 집. 여러분들은 어떤 집을 만들고 싶나요? 그쵸? 저 같은 경우는 푸른 초원에 있는 자연과 함께 만들어진 그런 집을 만들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때 결국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 뭐가 필요하죠? 그쵸? 집을 짓기 위한 도구들, 뭐 망치가 있을 거고요, 못이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기타 자재들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내가 필요한 기능만 가져와 사용하는 것을 리액트 같은 라이브러리로 칭해지고요. 프레임워크는 거기와 좀 대비되게 제공된 틀 안으로 들어가 주어진 규칙을 지켜가며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앵귤러, 뷰 같은 녀석들이 있겠네요. 자,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아까 저는 집을 짓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번엔 단독주택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을 생각해 주신 분도 계실 거고, 내지 뭐 저 같은 경우는요, 뭐 펜트하우스 살고 싶어요. 전 집을 지을 때 아파트를 무조건 지을 겁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요. 좀 이렇게 각각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끔 내가 필요한 재료를 그때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게 바로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프레임워크는 뭐냐면 마치 그거죠. 똑같이 집을 만드는데, 집인데 좀 모델하우스 같이 정해진 틀이 다 미리 있는 거예요. 아파트도 아까 제가 아파트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파트도 그중 하나겠네요. 아파트도 결국 재원 틀 안으로 들어가서 이쪽은 부엌, 이쪽은 침실, 이쪽은 안방, 그런 것처럼 정해진 틀을 지켜가며 사용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정해진 틀이 있다라는 게 바로 프레임워크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리액트 같은 친구는 내가 필요한 기능만 그때그때 가져와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라이브러리, 우리가 지금부터 해볼 리액트라는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자, 리액트라는 라이브러리는 우리 페이스북의 엔지니어인 조난 워크라는 이 사람이 개발 진행했어요. 자, 왜 이걸 만들었냐? 원활한 커뮤니티 형성하자는 거예요. 우리 페이스북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면서 정말 더 많은 개발자들이 점점 페이스북으로 몰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페이스북 내부에서, 개발자 내부에서 결국 페이스북은 특정 서비스, SNS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걸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죠. 개발자들 사이에 조금 더 커뮤니티를 조금 더 어떻게 다양하게 원활하게끔 문서화를 시켜서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개념을 통해서 바로 나온 게 리액트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그래프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스북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 리액트 인기도 진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네, 솔직히 리액트 없이도 페이지 구현하는 거, 웹페이지 구현하는 거, 뭐 어플리케이션 구현하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만 우리가 리액트를 왜 배운다?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상승한 인기, 이놈의 인기가 뭐라고 회사에서 원합니다. 회사에서 원하니까 우리는 리액트 사용하는 방법을 안 다음에 그 회사에 지원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뭐 페이스북을 선두로 뭐 넷플릭스, 에어비앤비, 인스타그램, 대체적인 웹 어플리케이션을 리액트로 전부 다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솔직히 저 리액트로 많이 개발을 해봤는데 솔직히 개발할 때 편하진 않아요. 편하진 않지만 막상 만들고 서비스 프로젝트를 다 완성한 순간 조금 더 다른 내용, 다른 리액트 말고 다른 걸로 만들었을 때보다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편리한 듯한 환경을 많이 제공받아요.
이건 제가 나중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리액트는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 통신 방법이 비동기 통신 방법입니다. 즉 화면이 새로 고치면 되는 거 없이 계속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출력할 수가 있어요. 네, 정말 더 빠른 듯한 환경을 제공받게끔 되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리액트 내비게이터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까지 제작이 가능합니다. 웹뿐만이 아니라 어플까지 제작 가능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우리가 배우게 될 리액트가 되겠습니다. 물론 저랑같이 리액트 네이티브는 다르지 않겠지만 리액트를 이용하게 된다면 어플리케이션까지 추후에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 이 화면 하나 가져와 봤는데 네, 제 페이스북 페이지예요. 제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자, 리액트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해요. 자, 이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 친구 페이지가 있네요. 또 다음 페이지, 뭐 과거에 오늘 히스토리 페이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 페이지가 계속 바뀌지 않고 유지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렇죠? 맨 위에 이 상단바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럼 저 상단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사실 HTML, CSS로 만든다라고 친다면은 네, 이만큼 정말 많은 코드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 뜻은 뭐냐면요, 이 많은 코드가 결국 상단바에 적용되어진다라는 뜻은 이 많은 코드가 뭐 main HTML, 뭐 login HTML, 뭐 test HTML 각각의 페이지에 전부 다 이 코드가 쭈르륵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정말 뭐 사람이 물론 컨트롤 V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지만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상단바란 메뉴바를 나타낼 수 있는 이 HTML 코드를 탑이라는 사용자 정의 태그로 만든다는 거예요. 사용자 정의 태그로 만들어서 이제 각각 내가 필요한 위치마다 필요한 뭐 메인 HTML이라든지 로그인 HTML이라든지 뭐 테스트 HTML 각각 그 위치에 그냥 탑 사용자 정의 태그만 적어주자란 거죠. 이렇게 방금 제가 말한 내용, 이런 복잡한 코드를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한 번에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리액트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 리액트라는 거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친구를 조금 더 용어를 바꿔서 말씀드려보자면요, 사용자 정의 태그를 만들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이며 사용자 컴포넌트라고도 불려진 사용자 컴포넌트, 나중에 저랑 같이 컴포넌트 계속 많이 다뤄보겠지만 사용자 컴포넌트를 만들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리액트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같이 인터넷에 뭐 노드 JS라고 검색하시고 첫 번째 링크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두 가지 버전이 나올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거는 20.11.0이고요 21.6.0이네요 저희는 어떤 거 사용해 주시면 되냐면 왼쪽 거 LTS라고 적혀져 있는 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에 있는 커런트 제일 최신 버전이에요. 하지만 LTS라고 붙여져 있는 이 버전은 지금 계속 개발이 되어져서 많은 곳에서 호환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진 버전이란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게끔 왼쪽에 있는 거 다운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운 받으신 다음에 이제 우리 VS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작업을 진행할 건데 다음과 같이 프리티어 한번 설정을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액트 같은 경우는 프리티어 이거 반드시 설정해 줘야 돼요. 왜냐면은 리액트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마저도 코드를 좀 다르게 봐요. 띄어쓰기마저도. 그렇기 때문에 같은 코드다 조금 그런 내용을 명시해 주기 위해서 프리티어로 우리 VS 코드 확장 팩으로 같이 한번 설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켜주실 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켜줄 거고요. 확장 프로그램 설치한 법 모르신 분들 위해서 잠깐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여러 가지 메뉴 중에 어떤 거 눌러주시면 되냐면 맨 아래 거 이 친구 눌러주시면 돼요. 이 친구 눌러가지고 프리티어라고 뭐 PRE까지만 프리티어 치더라도 뭐 프리티어라고 떠지네요. 프리티어. 그러면 뭐 프리티어 코드 보머 이런 내용 나올 겁니다. 전 이미 다운이 돼 있어서 뭐 인스톨이란 내용이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은 인스톨 누르셔가지고 프리티어 다운 받아주신 다음에 자, PPT의 내용처럼 설정을 format on save
체크해 주시고요. 프리티어를 디폴트 포맷으로 항상 꼭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작업, 첫 번째와 두 번째 작업 꼭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 여기까지 진행이 되셨다면 저랑 같이 리액트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들 바탕화면에다가요. 바탕화면에다가 새로운 폴더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새로운 폴더 이름을 my react라고 하겠습니다. my react 여기다가 이제 우리 리액트 프로젝트를 여러 개 넣어감으로써 우리 계속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요. 상단에 보시면 터미널이라는 메뉴 있어요. 터미널. 뉴 터미널 선택해 주시고요. 그러면 현재 이렇게 cmd 창처럼 명령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올 겁니다. 경로를 my react 우리 아까 방금 폴더 만들었잖아요. 그 폴더로 경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경로 여기에 대문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 리액트 프로젝트 들어간 이 위치에 대문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소문자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cd라는 명령은 결국 경로를 바꿀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cd 땡땡을 적어주는 순간 한 단계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라는 명령이 되겠고요. 그래서 한 단계 밖으로 나와서 바탕화면에서 cd my react 내가 접근하고 싶은 폴더, 접근하고 싶은 경로를 입력해 주게 된다면 이렇게 해당하는 경로로 바뀌어지게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리액트 프로젝트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일단은 우리 my react 폴더를 그대로 끌어다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딱 여기 가운데 딱 그대로 드래그 앤 드롭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 워크스페이스가 자동으로 my react 이 폴더로 바뀌어요. 이렇게 my react 폴더 이렇게 바뀝니다. 자, 여기서 작업 진행해 줄게요. 첫 번째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01이라고 해줄게요. 프로젝트 01 역시 소문자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new 터미널 키셔가지고요. 자, 그럼 현재 경로가 my react까지 오게 된 거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여기서 이제 어디다 프로젝트를 만들어 줄 거냐면 방금 우리가 새로운 폴더 만들었던 여기 프로젝트 01 이 폴더에 새로운 리액트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 일단 경로부터 프로젝트 01로 바꿔줄 거고요. 프로젝트 01 바꿔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폴더에 리액트 프로젝트를 설치해 주겠습니다. 자, 리액트 프로젝트 설치 명령어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그 리액트 프로젝트 설치 명령 바로 알려드릴 건데 만약 저랑 같이 노드 하이픈 버전 이라고 명령을 쳤는데 여기다 버전이 안 나온다? 전 옛날에 다운받아 놓은 버전이라 16점이라는 버전이 뜨는데 만약 여기에 버전이 안 나온다? 노드 설치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다시 뭐 깔려졌다면 지우고 다시 설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된 상태에서 리액트 프로젝트 설치 명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px 노드 서버 기반으로 리액트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npx create react app 띄고 닷을 입력해 주게 된다면 이 명령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여기 마지막 경로 프로젝트 0이라는 이 폴더에 리액트 프로젝트를 설치하겠습니다 라는 명령과 같아요. 그래서 엔터 딱 눌러주게 되면 리액트 프로젝트가 쭈르륵 설치가 되어질 겁니다. 자, 처음 설치하는 시간이 살짝 걸립니다. 잠깐 기다렸다가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리액트 프로젝트가 설치가 다 됐다면 이렇게 해피해킹이라는 단어가 뜨면서 우리 프로젝트 01 내부에는 이런 파일들이 여러 가지가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한번 이 리액트 프로젝트를 시행시키는 명령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액트 프로젝트를 시행시키는 명령어는 npm 띄고 start라는 명령어를 입력해 주시게 되면요. 네, 자동으로 이 프로젝트 01에 있던 페이지가 출력이 되어집니다. 한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렇게 리액트 프로젝트를 시행시켰을 때 리액트 프로젝트 메인 페이지가 다음과 같이 잘 출력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볼 건 뭐냐면 이 메인 페이지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될지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메인 페이지 이제 어디서 출력이 된 거냐면요. 다시 리액트 프로젝트 돌아오셔가지고 우리 퍼블릭 폴더에 있는 index html 한번 가볼게요. 네, 우리는 사실 우리 여기 index html이 여기 방금 우리가 확인했던 이 메인 페이지와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점이 하나 살짝 쎄한 게 인덱스 HTML 내부를 보니까요, 바디 태그 안에 뭐 별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별 내용이 있지는 않아요. 별 내용은 없는데도 막상 실행시켰더니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되어지고요. 실제로 F12 개발자 모드 누르셔서 코드 한번 확인해 보시더라도요, 오 뭐야, 정말 여러 가지 태그들이 쭈르륵 출력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런 태그도 어디서 나온 걸까요? div 뭐 헤더, 이미지, p 태그, 뭐 코드도 있고요, a 태그도 있고요. 이 태그는 어디서 출력이 되어진 걸까요? 자,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사실 우리 인덱스 HTML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여기 맨 위에 있는 루트 태그, 루트 div 태그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덱스 HTML에 우리 div 태그 하나 있었죠. id 값이 루트입니다. 네, 우린 저 내용들이 사실 여기 div 태그, 이 div 태그 내부로 전부 다 출력이 되어졌습니다. 전부 다요. 자, 그럼 div 태그 내부로 어떻게 해서 출력이 되어졌을까? 저희 출력해야 할 만한 아까 봤던 p 태그라든지 이미지 태그, 뭐 a 태그들이 결국 존재를 해야 여기 div 태그 안으로 넣어서 우리는 출력시켰던 거잖아요. 그럼 거기 내용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src 폴더 밑에 app.js로 가볼게요. app.js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 아까 우리가 메인 페이지에 봤던 모든 태그들은 여기 app.js에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여기 app.js에 있는 이 내용들이 index html까지 여기 div 루트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app.js에 있던 내용이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p.js는 기본적으로 화면을 구성한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좌측에 있는 파일들 중에 index.js 한번 봐볼게요. index.js. 자, 그럼 index.js에서 뭐 하고 있냐면요, 앱이란 녀석을 임포트 가지고 오고 있대요. 임포트 가지고 와서 루트 렌더 시켜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앱이라는 앱 태그, app.js를 어떻게 갖고 왔다? 태그 형식으로 갖고 와서 얘를 어떻게 시켰다? 우리 자주 보던 문법이 보이죠? get, document get element by id. 그쵸?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index html에 있던 그 div 태그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어떻게 해줬다? 렌더 시켜줬다. 즉 앱이라는 녀석을 태그 형식으로 가지고 와서 루트 태그 안에 div 태그 안으로 렌더 추가해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리액트 프로젝트가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인덱스 HTML 하나를 두고요, app.js를 두든 뭐 index.js라든지 뭐 app2라든지 app3 여러 가지 화면을 구성한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이 녀석들을 결국 어떻게 계속 그때그때마다 갈아 끼워가면서 최종적으로 index HTML에 출력을 시켜주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결국 우리는 하나의 화면이, 하나의 페이지가 각각 하나의 페이지가 전부 다 HTML 파일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JS 파일이라든지 정확히는 JSX라고도 만들 수 있어요. JS 파일이라든지 컴포넌트 형식으로 사용자 정의 태그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불러와서 사용해 줄 수 있다는 거죠. 하나의 HTML 파일 두고. 이 방법을 보고 바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페이지는 하나는 두지만 안에 내용을 갈아 끼워가면서 그때그때마다 다른 페이지, 다른 내용을 보여주는 게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즉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볼 리액트 프로젝트의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리액트 프로젝트는요, 하나의 HTML 파일을 두고, 즉 여기 div 루트 태그 안의 내용을 그때그때마다 교체감으로써 맨 처음에 app.js가 출력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교체가면서 출력을 시키자는 거죠.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app.js는 index.js로 넘어오고요. index.js에서는 index.html에 반영을 시켜준 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결국 app.js처럼 화면을 나타낼 수 있는 녀석들이 여러 가지라면, 네, 이 HTML 파일 하나만 두고
하나만 두고라도 여러 가지 화면들을 계속 출력시킬 수 있다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app.js를 index.html로 출력시킨 이 과정, 그때마다 지금 app.js가 현재 사용자에 보여진 뷰 단이거든요. 결국 app.js는 HTML과 JS 코드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때마다 갈아 끼워가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app.js라면 현재 상태에서는 app.js가 출력이 되겠지만 계속 여러 가지 저렇게 화면을 출력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진다면 그 내용을 계속 index.html을 갈아 끼워가면서 출력해주는 사용자한테 뷰로 보여주는 이 기능을 보고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다, SPA다 라고 불려진다는 겁니다. 서버로부터 새로운 페이지를 HTML 파일을 불러오지 않고요, 현재 페이지를 동적으로 다시 작성하는 거예요. 즉 그때마다 새로 갈아 끼워주는 겁니다. 보여줄 페이지를 갈아 끼워가면서 유저와 소통하는 웹사이트를 보고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불려진다 라는 겁니다. 새 페이지를 넘어갈 때마다, 즉 다른 페이지를 보고 싶을 때마다 정보를 가져오지 않아도 되고요, 즉 새로 고침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다들 잘 들으셨나요? 제가 여러분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 퀴즈와 과제를 준비했습니다. 영상 학습이 끝나면 나의 강의실 시험과 과제 메뉴로 가셔가지고요, 퀴즈 풀이와 과제 제출을 꼭 완료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